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원에 사는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 조금 늦은 나이인 36살에 결혼을 했어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제 일상생활에서 일하는 시간이 차지하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 어디 가서 마음에 드는 분을 자연스럽게 만나기는커녕 소개나 선을 보기에도 시간이 여의치 않더라고요. 일하는 시간대도 다른 사람들은 일이 끝나고 집에 와 휴식을 하는 시간대라 더더욱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일하는 곳에서 사람을 만나기엔 같이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중년 여성분들이라 정말 말 그대로 일하다 보니 사람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친정 아빠께서 하시는 사업에 함께 뛰어들어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빠는 제가 어릴 때는 식품회사에서 신제품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셨는데 제가 성인이 되자 돌연 회사를 퇴직하시고는 요식업에 뛰어드셨어요. 자식을 키우는 동안은 안정적인 직장을 선호하시다가 자식을 다 키우고 나니 이제는 한번 꿈꾸던 일을 해보고 싶다고 하셨죠. 그렇게 아빠께서 가장 먼저 차리신 식당은 고추장 석쇠 불고기를 메인으로 한 한정식집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되는 둥 마는 둥 했던 식당이 점차 반응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나 둘 지점을 늘려가기 시작했고 제가 대학을 졸업했을 쯤엔 저도 뛰어들게 되었죠. 학생 시절 서빙 알바부터 시작해서 졸업하면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어요. 매니저 점장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천천히 일을 배웠죠. 그렇게 10년이 흐르고 나니 아빠는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감자탕집도 여셨어요. 지점이 여러 개인 한정식 브랜드는 이미 유명해질 대로 유명해지고 매출은 안정적으로 잘 나오고 있었기에 한동안은 감자탕집에 열중했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사이드 메뉴 개발부터 사람들도 새로 뽑아야 했어요. 그렇게 저의 소중한 가게에 첫 점장을 맡게 된 게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프랜차이즈에서 매니저로 일한 경험은 많았지만 점장 경험은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막 시작하는 가게에 점장을 맡기기엔 불안한 감이 없지 않았지만 아빠께서는 남편을 괜찮게 봤던 모양인지 과감한 결정을 내리셨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직급은 달랐지만 나이는 같았어요. 아빠께서는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이 가게는 저에게 제대로 맡아 키워보라 하셨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가게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 회의를 했어요. 일도 함께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붙어있다 보니 환경상 좋든 싫든 정이 붙을 수밖에 없긴 했죠. 시간이 흐르자 언제부터인가 주변 직원들조차 저희 관계를 궁금해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었어요. 부장님, 저희 무슨 관계예요? 네? 무슨 관계기는요? 부장이랑 점장 관계죠. 어느 날 뜬금없이 물어보는 질문에 저는 그제서야 남편이 제가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동갑내기 또래 남자라는 걸 처음으로 인식했어요. 요식업이라는 게 생각보다 업무 강도가 높은 일이라 일에 치여 정신이 없다 보니 그런 생각조차 할 겨를이 없었거든요. 아, 직원들이 자꾸만 저희 보고 무슨 관계냐고 물어봐서요. 전부터 아는 사이였냐고 하고 저희가 좀 친해 보이나 봐요. 친하기야 하죠. 맨날 같이 일하고 회의하느라 가족보다 오래 붙어 있으니까. 그러게요. 이쪽 일 하다 보니까 진짜 누구 만나기가 어려워요. 일하는 시간대도 이렇다 보니까 다른 일 하는 사람들은
이해해주기도 어렵고. 이래서 같은 쪽 일하는 사람 만나야 하는데. 그러게요. 근데 그게 쉬워야 말이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 또 쉬운 거죠. 의외로 인연이란 게 그렇게 먼 곳에 있지만은 않더라고요. 부장님도 잘 찾아보시면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뭐예요, 속보이게? 그런가? 너무 속보였나요? 겉으로는 시답잖은 농담을 주고받으면서도 당시 남편이 은근하게 던지는 말들이 어떤 의미인지는 명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땐 나이가 나이니만큼 눈치도 빨랐고 요즘 들어 그가 저에게 부쩍 잘해주고 있다는 듯한 느낌을 받긴 했거든요. 저도 그게 싫지는 않았고 슬슬 너무 일에만 몰두하느라 평생 짝을 만날 기회를 놓쳐버린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들기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남편은 외모도 누구나 한눈에 호감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준수한 편이었고 일도 성실하게 잘해서 아빠께서도 좋게 보고 있었어요. 옆 사람을 잘 챙겨주는 세심함도 갖고 있고 유머 코드도 잘 통하는 사람이라 문득 이런 사람과 결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랜 시간을 혼자 고민해본 결과 나쁠 게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 사람에게 이성적 호감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었고 본인이 하는 일에 일욕심이 있는 것도 마음에 들고 성격도 잘 맞았을 뿐더러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건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일반 직장인에게는 같은 회사를 다닌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그 점이 오히려 장점이 되었던 것 같아요. 까놓고 말해서 친정 아빠가 대표인 곳이다 보니 만약 잘못되더라도 저는 잃을 게 없다는 다소 극단적인 생각도 잠깐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고민을 하는 와중에도 남편의 은근한 구애는 계속됐어요. 부장님, 내일 쉬는 날인데 뭐 하세요? 일정 있으세요? 일정은 따로 없는데 왜요? 아, 그럼 오늘 마감하고 저랑 심야 영화 안 보실래요? 요즘 이 영화 재밌다는데 같이 볼 사람이 없어서. 저랑 봐주시면 티켓 값이랑 팝콘은 제가 쏠게요. 뭘 그렇게까지. 제 건 제가 낼게요. 아이, 같이 봐주는 거 고마워서 그래요. 부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시간에 영화 같이 봐줄 사람이 진짜 없잖아요. 그렇게 얼떨결에 남편과 심야 영화를 보게 되면서 저희는 처음으로 단둘이서 데이트 같은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아쉬운 마음이 들어 술을 한 잔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남편에 대한 호감이 점점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는 남편이 일 끝나고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날이 잦아졌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귀게 되는 건 채 3주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밀스럽게 연애를 시작했지만 반년도 못 가서 모든 직원들이 알게 되었고 저희 아빠 귀에까지 소식이 들어가게 됐어요. 윤주야, 너 김민성 점장이랑 만나고 있다면서? 네? 아, 네. 아빠,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본점 매니저가 너희 지점 방문했다가 직원들한테 들은 모양이더구나. 아, 벌써 거기까지 소문이 퍼졌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아니다. 죄송하긴 뭘. 네가 네 인생까지도 신경을 좀 썼어야 했는데 내 일 욕심에 너까지 끌어들이고 바쁘다고 하나뿐인 딸 결혼도 이제껏 못 시키고 이러고 있었네. 오히려 소식을 들으니 반갑더구나. 화는 안 내세요? 저는 솔직히 아빠께서 저희가 매장에서 연애질만 한다고 오해하실까봐 조금 두려웠는데
아빠께서는 그런 기색은 조금도 없이 온화하게 웃으셔서 안심이 됐어요. 화는 무슨, 민성이 정도면 괜찮지. 착실하고 예의도 바르고. 나는 늘 네가 너보다 더 사회적으로 지위도 높고 능력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랬는데 살아보니 그런 것도 다 소용없고 그저 네가 좋아할 만한 사람, 널 아껴주는 심성 착한 사람이 최고인 것 같다구나. 민성이는 결혼 생각이 있다고 하던데 넌 어떠냐? 네? 아빠, 민성 씨랑 벌써 이야기 나누셨어요? 당연하지. 내 딸이랑 내가 뽑은 우리 직원이 사귄다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를 들어봐야지. 민성이는 너한테 꽤나 진심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다. 난 너희 둘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하니 결혼 전제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너희 생각이 중요하니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부른 거다. 아빠도 참, 저야 당연히 이대로 잘 사귄다면 결혼할 마음이야 있죠. 그런데 민성 씨도 생각이 같은 줄은 몰랐네요. 민성이랑 너랑 결혼하면 민성이한테 높은 직급이 하는 일도 맡길 생각이 있어. 애가 아주 야무지고 본점 맡아서 키우는 속도 보니 예사롭지가 않은 게 내가 자라만한 잘 뽑은 것 같다. 너한테 잘해준다면야 내 입장에선 이보다 더 나은 사이 후보가 없지. 어쩌다 보니 좋은 사위까지 얻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구나. 생각해보면 그때가 민성 씨랑 사귄 지 반년도 채 안 되었을 때인데 붙어있는 시간이 워낙 길어서였는지 체감상 1년은 넘게 사귄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빠께서 결혼 이야기를 한 게 마냥 성급하게 느껴지지도 않았고 민성 씨도 저랑 결혼 생각이 있다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내심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부터 결혼까지 정말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로부터 정확히 1년 뒤 저희는 직원들에게 청첩장을 돌리게 되었어요. 결혼을 준비하자마자 바로 할 수는 없으니 35이라는 나이가 촉박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예쁜 시기에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기분이었죠. 민성 씨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찌나 들떠하는지 이미 유부남이 되기라도 한 것처럼 부부 행세까지 시작을 했죠. 여보, 이번 달엔 우리 하이볼을 만들어서 같이 팔아보는 건 어때? 요즘 이색 하이볼이 유행하잖아. 얼그레이 하이볼 같은 거. 여보는 무슨, 우리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부르지 마. 낯간지러워. 와, 점장님 진짜 꿀 떨어지신다. 부장님 부러워요. 남편한테 완전 사랑받는 아내 되시겠다. 매니저님, 그런 소리 말아요. 식장 들어가 보기 전까진 모르는 거야. 부장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점장님 상처받으시겠다. 직원들 앞에서는 낯간지러운 척 했지만 사실 좋긴 했어요. 연애를 안 한 지 워낙 오래돼서 이런 게 연애구나 싶고 인생에 드디어 온전한 나만의 편이 생겼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 너무 좋더라고요. 연애 기간은 비록 짧았지만 매일 붙어있다 보니 짧다는 생각도 별로 안 들어서 그다지 성급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양가 부모님의 환대를 받는 것도 참 좋았어요. 대부분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양가 부모님 중 한쪽이 못마땅해하거나 반대하기 시작하면 꽤나 골치가 아파지던데 그동안 일을 하며 민성 씨를 좋게 봐온 저희 아빠부터 시작해서 예비 시댁에서도 저를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였어요. 인사를 간 첫날부터 조금 부담스러울 정도로 잘해주셨죠. 아우, 우리 귀하디 귀한 대표님 따님께서 우리 집에 시집을 와주신다는데 우리는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지. 아우, 대표님 따님이라뇨.
어머님, 결혼하면 저는 어머님 며느리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부담스러워요. 대표님 따님 보고 대표님 따님이라고 하지? 그럼 뭐라 하나? 그래, 맞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우리 며느리 된다고 대표님 따님인 게 바뀌기를 하나. 우리 민성이가 뭐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우리가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니까. 말씀만으로도 너무 든든하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어머님. 아, 뭐야. 엄마, 아빠. 아무리 며느리가 예뻐도 그렇지 친아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법이 어딨어요. 시끄러. 보잘것없는 우리 집에 너 하나 보고 결혼해주는데 감사합니다 하고 엎드려 절을 해도 모자라지. 공주님 모시듯이 잘 모시고 살아. 네 인생에 이만한 복덩이가 어딨니? 아, 알겠어요. 나도 안다고. 그래서 내가 와이프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그치 여보? 어쭈? 식장도 안 들어간 놈이 여보는? 누가 자기 예비 신부 아니랄까봐 벌써부터 추접이네. 앞으로 저 꼴 보고 어찌 사나? 부부 사이 좋으면 좋은 거지 뭘 그래요. 엄마는. 질투하지 마세요. 당신도 참 적당히 해.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하긴커녕 늘 화기애애한 집안 분위기에 시댁에 방문하기 전날이면 설레기까지 했죠. 그래서 전 참 복받은 사람이라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우리 가게의 점장으로 면접을 보러 오지 않았다면 이 나이까지 결혼을 못하고 매장에서 열심히 일만 했을 거란 생각을 하자 눈앞이 아찔해지기까지 했죠. 그래서인지 남편에게 감사하기까지 했어요. 혹시나 결혼을 한 후에 돌변하지 않을까 걱정이 들 정도로 행복한 날들이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결혼한 후에도 남편도 시댁도 제가 알던 모습 그대로라 금방 안심하게 됐죠. 결혼하고 그나마 달라진 점이라면 남편이 가게에 더 애착을 갖고 일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원래도 일은 열심히 성실히 하던 사람이라 특별히 이상할 건 없었지만 이제 가족 사업이라고 생각을 한 건지 예전보다 더 눈에 불꽃이 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예전에는 너그럽게 넘어가던 일도 조금은 예민하게 하나하나 다 짚고 넘어가는 성향이 생겨 아래 직원들이 조금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제 입장에선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잘 관리가 되던 직원들이라 과한 처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남편과 의견이 갈렸죠. 하루는 저희 가게에서 오래 일한 대학생 막내 알바생이 대낮부터 가게에서 술을 퍼마시던 진상 할아버지에게 손목이 덥석 잡혀서 술을 강요당한 일이 있었어요. 막내가 처음에는 좋게 거절하다가 나중에 살짝 불쾌한 티를 낸 모양인지 진상 손님이 매니저한테 알바생을 끌고 와 욕을 한 바가지 한 모양이었어요. 매니저는 같은 여자로서 화가 났는지 알바생 편을 들었고 손님 비위를 안 맞추고 알바생 편을 드는 매니저에게 화가 난 진상 손님이 가게에서 난동을 부렸어요. 맛도 없는 음식 팔아줬더니 손님 비위 하나 못 맞추는,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 맞추는, 여기 망해야 된다고 소문낼 거라고 온갖 악담을 퍼부었어요. 결국 아직 출근 전인 남편이 소환당했고 남편은 진상 손님에게 음식과 술값을 안 받기로 하고 손님이 보는 앞에서 매니저를 크게 혼냈죠. 저는 주방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는 매니저를 발견한 뒤에야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남편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오늘 송이 매니저한테 그렇게 한 건 좀 심했어. 오늘 일은 누가 봐도 그 손님들이 진상이었잖아. 송이 매니저로서는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지. 직원들도
어느 정도 지켜줘 가며 일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요식업은 손님이 왕이잖아. 그 사람이 진상 손님인 건 우리 입장이고 다른 사람들은 모를 텐데. 후기에 우리 가게 욕 잔뜩 써놓으면 뒷감당해야 하는 건 결국 우리야. 여보, 내가 너무 화낸 건 맞는데 가게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 그래, 요즘 사람들 후기에 민감하니까 당신이 무슨 말 하는진 알아. 그래도 송이도 우리 가게에서 오래 일한 오픈 멤버인데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가 되는 선에서는 너무 다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 손님이 솔직히 너무했던 건 사실이잖아. 여보, 당신 뜻은 알겠는데 당신은 너무 사람이 물러서 문제야. 송이가 일 잘하는 거 나도 알지. 근데 걔 성격 좀 죽여야 할 필요가 있어. 손님이 뭐라 하면 듣고만 있어야지. 그걸 따박따박 대답하면 어떡해? 그거야. 우리 막내가 억울한 일 당했으니까 그랬던 거겠지. 그냥 진상짓이었으면 송이 매니저도 가만히 있었을 거야. 그리고 당신도 막내 엄청 예뻐하잖아. 우리 동생 같은 애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솔직히 화나지 않아? 당신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난 가게를 위해 내린 결정이야. 이 정도로 끝난 걸 다행으로 여겨. 그 손님이 이상한 소문 냈으면 우리 가게는 끝이야. 조금 우리끼리 의가 상하더라도 손해는 막았으니 된 거야. 사람도 중요하지만 난 가게가 더 중요해. 남편이 이 가게가 내 가게다 라는 생각으로 일하기 시작한 후부터는 사소한 운영 방식에서부터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날이 바로 그걸 처음 느끼게 된 날이었어요. 저는 가게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오랫동안 요식업 일을 하면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해서 참 많이 깨우쳤거든요. 처음엔 저도 젊은 마음에 식당 일 하는 사람이야 언제든 대체 가능하고 공고만 올리면 쉽게 구할 수 있으니 딱히 소중함을 못 느꼈어요. 하지만 결국엔 일하는 사람을 잘 챙겨주고 대우해줘야 가게가 잘 되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을 얻은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항상 직원들 간의 친밀하고 유쾌한 분위기를 형성하려고 노력해왔는데 남편의 처사는 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행위였어요. 그 일 때문에 남편과 결혼 후 처음으로 크게 싸웠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막내가 출근하자마자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부장님, 저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관두려고 해요. 오래 일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 혹시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그래? 네, 제가 가게에 너무 누를 끼친 것 같아요. 매니저님 얼굴 뵐 면목도 없고요. 그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점장님이 좀 예민했던 것 같아. 그렇게 대처할 건 없었는데. 솔직히 그냥 오늘부터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그동안 잘 챙겨주신 다른 언니 오빠들이랑 부장님 봐서 어떻게든 사람 구할 때까진 일하려고요. 계속 일하기엔 심리적으로 힘들어서. 돈은 적게 벌더라도 몸도 마음도 편한 알바를 구하고 싶어졌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동안 일 참 잘해줬는데 아쉽지만 남은 기간 동안 재밌게 일했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막내를 붙잡고 싶었지만 입장 바꿔 생각했을 때 저라도 저를 그런 식으로 보호해주지 않는 상사 밑에서 일한다는 느낌이 들면 바로 직장을 관두고 싶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적극적으로 말릴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렇게 바로 관둘 줄은 몰랐어서 조금 충격이긴 했어요. 가게에 애정이 많은 친구여서 늘 오래 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던 아이였거든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괜히 더 원망스럽더라고요. 그 사건으로 인해 남편과 싸우고 사이가 약간 서먹해진 뒤로 남편은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어요. 아니, 적어도 제 앞에서는요.
막내가 관두고 가게 분위기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어요. 가만히 있어도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한 느낌이었죠. 우선 매니저가 우리를 대하는 게 달라지니 직원들도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좀 예전처럼 사람들을 대하길 바랬고 남편도 그런 척 노력하는 것 같았지만 척뿐이었던 것 같았어요. 하루는 너무 피곤해서 주방 구석진 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조용히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때 남편이 변한 게 없다는 걸 깨달았죠. 야, 요즘 점장님 너무 예민하지 않냐? 내 말이, 진짜 가게 분위기 괜찮았는데 왜 이렇게 싸해졌냐? 요즘 뭐만 했다 하면 점장님이 태클 걸어서 일하기가 싫다니까. 그니까 약간 부장님이랑 결혼하고 사람이 이상해진 것 같지 않아? 가게가 이제 집건줄 아나 봐. 와, 그거네. 시기가 딱 그러네. 어쩐지 요즘 너무 자기 가게 마냥 일하길래 왜 저러나 했다. 근데 너무 과해. 옛날에 일하기가 좋았는데 요즘은 가게에 정이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부장님이 대표님 딸이잖아. 잘하면 가게 주기로 했나? 왜 이렇게 오바야? 아우, 오늘도 별것도 아닌 걸로 생트집 잡을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머리 아프다. 안 걸리게 잘하자. 그래, 화이팅. 남편에 대한 험담을 늘어놓던 직원들은 다행히 저를 발견하지 못한 채 주방을 나갔어요. 그렇게 남편이 제 앞에서만 변한 척을 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직원들의 불만은 여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하지만 제 앞에서는 예전처럼 직원들을 편하게 해주는 척을 하는 남편 때문에 차마 뭐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주방에서 들은 걸 얘기했다가는 남편이 그 이야기를 나눈 직원들을 캐물을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서 꼬투리 잡힐 만한 짓을 하는 게 없는지 감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죠. 하지만 남편은 꽤나 철두철미하게 제 휴게 시간이나 본사일로 외근을 나가거나 미팅이 있을 때 직원들을 혹사시키는 것 같았어요. 결국 송이 매니저가 나가겠다고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왜 그만두는지 이유를 너무나 잘 알 것 같아 왜 그만두냐고 물어볼 수조차 없었어요. 부장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가게에서 참 재미있게 일했어요. 나도 송이 매니저가 우리 가게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웠어. 너처럼 일 잘하는 직원은 찾기 힘든데. 그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 연락 종종 주고받자. 네, 연락 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번창하세요.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다고 생각해왔던 아끼던 직원까지 그만두자. 저는 남편이 뭘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나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고 물어도 요즘 가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서 직원들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밖엔 안 돌아왔죠. 아니, 가게 분위기가 이러니까 매출이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음식점이 맛만 있다고 손님이 오는 게 아니야. 직원들끼리 분위기 쎄하면 손님들도 다 느껴. 우리끼리 관계가 나쁘면 직원들이 손님들 대하는 서비스 질도 떨어지게 되어 있고. 그럼 안 되지. 애초에 일을 잘했으면 나한테 한 소리 들을 일이 있겠어? 일을 못해서 혼나놓고 기분 나쁘다고 서비스 질을 떨어뜨리면 직업 정신이 없는 거지. 나도 그런 직원은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쉽게 관둬. 남편은 정말 뭔가 시익이라도 한 사람처럼 말이 안 통했어요. 그러던 중 안정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던 한정식 집마저 경쟁업체가 잘 되면서 매출이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빠께서는 한정식 집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내리셨고
그 소식은 저희에겐 약간 충격이었죠. 한정식집 소문이 들려오자 곧 저희 매장도 안 좋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눈에 띄게 초조해하며 직원들을 더 못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타임도 없애고 그 시간대 음식 가격을 낮춰서 파는 등 무리한 이벤트까지 감행을 했죠. 하지만 그 결과 마진이 남지 않는 장사가 반복되면서 손익분기점을 간신히 넘는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 과정에서 남편은 인건비를 줄이겠다며 잘 일하고 있는 직원을 트집 잡아 해고하거나 그만두게 하는 등의 짓도 서슴지 않았어요. 저는 정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고 남편과 관계는 최악을 달리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께서 가게에 직접 찾아와 저희 두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아빠의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죠. 얘들아, 미안한 소식이지만 이 가게도 곧 접어야 할 것 같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올렸는데 지금 매출로는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겠어. 네? 이제야 좀 잘해보려고 하고 있는데 장인어른, 이건 아니죠. 안 돼요. 네가 열심히 해준 건 안다만 지금 매출로는 임대료는커녕 적자만 나오게 생겼어. 지금은 적자를 감당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더 늦기 전에 가게를 정리하는 편이 낫다. 그럼 저희는 뭐 먹고 살라고요? 이제 와서 다른 식당에 가서 일할 순 없잖아요. 둘 다 이 정도 경력이면 다른 곳 가서도 충분히 환영받을 거야. 조금만 버티고 있어라. 내가 금방 다시 방안을 마련해서 부를 테니까. 응? 진짜 장인어른만 믿고 열심히 일했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이게 뭡니까?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매출 못 낸 건 우리야. 아빠도 속상하실 텐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나는 가게 살려보겠다고 별의 별짓을 다 했어. 나는 이런 말 할 자격 있어. 내가 어떻게 노력했는지 알면서도 기회 한 번 안 주고 가게를 접으라는 장인어른께서 너무한 거지. 우리 아빠 가게야. 여기 우리 아빠가 투자한 가게 아빠가 접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당신 참 말 짜증나게 한다. 장인어른 가게가 내 가게지. 언제까지 장인어른께서 운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나중에 물려주실 텐데 그럼 내 가게 아니야? 아니, 물려줘도 아빠가 나한테 물려주지. 왜 당신한테 물려줘? 그만들 해라. 내가 어찌됐든 방안은 마련하고 있으니까. 그럼 적어도 무슨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 보고 손 놓고 기다리라고만 하시면 어떻게 기다려요? 남편은 이성을 잃었는지 따박따박 말대답을 했고 아빠께서는 그 모습을 좋지 않게 보신 것 같았어요. 그도 그럴 것이 마치 가면이라도 벗겨진 사람처럼 결혼 전에는 마냥 차분하고 예의 바른 모습만 보였던 사람이었거든요. 저야 가게 일하면서 점점 변하는 남편의 모습을 지켜봐와서 나름대로 저 과민한 반응이 익숙해진 모양이었지만 아빠께서는 화가 좀 많이 나 보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대충 아빠께 알겠다고 하고 상황을 정리해버렸어요. 아빠께서 돌아간 후에도 남편은 한참 불만을 쏟아버렸죠. 가게는 3개월 정도 더 운영하고 접기로 했고 그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히스테릭해진 남편을 보는 건 정말 고역이었어요. 가게 일하면서 힘들고 안 좋은 추억도 많았지만 그래도 무엇보다 아빠가 운영하시는 한정식집을 벗어나 처음으로 단독 운영을 해본 가게라 애정이 남다른 가게였어요. 그런 가게를 접자니 저도 아쉬움이 많이 남고 슬프기도 해서 마지막만큼은 좋게 마무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마지막의 마지막 날까지
퉁명스러운 남편 때문에 직원들과도 좋은 분위기로 이별하지 못했어요. 끝나고 회식이라도 하자는 저의 제안에도 곧 백수될 건데 무슨 돈으로 회식을 하냐며 비아냥대기만 했죠. 가게를 다 정리하고 잠시 쉬는 기간이 생겼을 땐 더 했어요. 마냥 손 놓고 쉬고만 있을 수는 없으니 저는 다른 일을 구해 나갔는데 남편은 좀 쉬다 구한다는 핑계로 일을 구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여보, 이제 쉰 지 3달이 다 되어가는데 슬슬 일 좀 해야 하지 않아? 나 너무 불태웠었나 봐. 다시 식당 일 하기가 싫으네. 불태운 거랑 이거랑 무슨 상관이야. 이제 정리한 가게 생각은 그만하고 새로 일할 곳 구해야지. 아니 여보, 가게에 한번 애정을 붙여보니까 애정 없는 가게에 가서 일하기가 싫어. 무슨 말인지 알지? 요식업 쪽은 업무 강도도 높은데 내 가게도 아닌 데서 그렇게 일하기 싫단 뜻이야. 어차피 남 좋은 일 하는 거라는 걸 아니까. 그게 왜 남 좋은 일이야? 우리도 다른 데 가서 일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다시 우리 가게 차리게 됐을 때 엄청나게 도움되지. 이런저런 경험해봐서 나쁠 건 하나도 없어. 몰라. 나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때 일할 거야. 당분간은 당신 혼자 일 좀 해. 아니, 애처럼 왜 그래? 가게 접은 건 유감이지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손 놓고 있는다고 뭐가 달라져? 왜 강요야? 여보, 그리고 솔직히 내 입장을 생각해봐. 힘 빠질만 하지. 그래도 장인어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점장으로 일하니까 직원들도 대우가 다르고 내 입맛대로 가게 운영도 할 수 있었는데 갑자기 연고도 없는 식당 가서 일한다고 누가 내 능력을 알아나 주겠냐고. 몰라. 장인어른이 내 인생 망쳤어. 이제 어떡할 거야? 뭐? 우리 아빠가 당신 인생을 망쳤다고? 제정신이야? 그럼 망쳤지. 안 망친 거야? 저것만 믿고 인생 베팅했는데 이게 뭐야? 당신,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엔 당신보다 어린 애들한테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 알아? 당신이 대표 딸이라는 것만 몰랐어도 내가 굳이 당신이랑 연애할 일은 없었어. 더 예쁘고 어린 애들도 많은데 뭐하러? 대표 딸이라고 하니 후광이 나 보여서 연애도 하고 결혼도 했더니 결국 이게 뭐야? 그지 같은 처가 때문에 내 인생만 꼬였네. 뭐라고? 그동안 우리 아빠 덕분에 편하게 일해놓고 망하니까 남 탓만 해? 당신이 진짜 인간이야? 운영은 우리한테 맡겼는데 매출이 안 나온 건 우리 때문이지. 왜 그게 아빠 때문이야? 적어도 자기가 무능한 걸 남 탓은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뭐? 대표 딸이라서 후광이 나 보여? 당신이 그렇게 저질인 줄 알았으면 나도 당신 같은 인간 안 만났어. 당신 본심을 알았으니 도저히 얼굴 맞대고 살 자신이 없다. 이혼해. 결혼 후 계속되었던 남편의 횡포를 쭉 지켜봐온 저에게 그런 폭언을 듣고 나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혼 얘기를 꺼내면 조금이라도 주춤할 줄 알았던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굴더군요. 뭐? 이혼? 내가 뭐 하자면 못할 줄 알아? 당신 메리트는 대표 따님이었을 때나 있었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평범한 나이 많은 여잔데 이혼하자면 내가 뭐 벌벌 떨 것 같아? 그래, 해! 이혼! 해! 화끈히 지른 거지만 바로 받아칠 줄은 몰랐는데 이혼에도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남편의 태도에 정말 순식간에 정이 확 떨어졌어요. 저는 이렇게 둘 다 이혼 생각이 있을 때 이혼하지 않으면 왠지 나중에는 이렇다 할 기회 없이 이 남자와 평생 흐지부지하게 살 것 같다는 촉이 서더군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얼른 처리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그때는 꽤나 감정적으로 기복이 심했던 시기라 그런지 금방 서류 작성을 했고, 그렇게 생각보다 저희는 쉽고 빠르게 이혼을 했어요. 그때야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상황이라 별다른 타격은 없었지만, 이혼한 뒤 몇 개월 동안은 이 사람이 정말 내 조건이 탐나서 결혼했던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타가 좀 세게 왔어요. 자초지종을 들은 아빠께서도 엄청나게 노하셨어요. 내가 이 바닥에서 일하면서 쌓은 인맥만 얼만데 그 자식 다시는 이쪽에 발도 못 붙이게 해준다. 아빠께서는 그동안 키워왔던 요식업 브랜드를 다 매각하고 번 돈으로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퓨전 떡볶이를 개발해서 조금 색다른 분식 브랜드를 만들려는 중이어서 저도 나중에는 같이 그 사업에 뛰어들었죠. 그동안 이 바닥에서 몸담아온 노하우가 있어서였는지 이혼 후 1년 뒤에 런칭한 분식점은 말 그대로 초대박이 났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에 어울리는 사이드 메뉴까지 맛 조합이 괜찮아 SNS 등을 통해 금방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죠. 저희는 금방 인원이 부족해져서 공고를 올렸고 거기에서 익숙한 이력서를 발견했어요. 남편이었죠. 이력서 받는 곳엔 담당자가 제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제가 일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그렇게 가게에 집착하던 남편이니 너 따위랑 헤어져도 좋은 가게 차려서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보냈어요. 분해할 걸 생각하니 생각만으로도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다음날 남편이 면접 보는 시간에 나타났어요. 눈이 마주치자마자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안을 둘러보는 남편의 얼굴이 가관이라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를 보고 놀랄 줄 알았는데 그런 기색도 없더라고요. 그건 좀 놀라웠는데 알고 보니 다 이유가 있었어요. 여보, 잘 지냈어? 그게 우리 사이에 할 소린가? 그리고 여보라니, 호칭 조심해. 우리 이제 남남이잖아. 그래도 어떻게 갑자기 호칭을 떼고 불러. 어색하게. 가게 잘 되네. 이것도 장인어른 가게야? 당신이 그렇게 징징대고 남 탓하는 동안 나는 아빠 가게 키우느라 바빴지. 당신은 이제야 일 구할 마음이 좀 생겼나 봐? 근데 어쩌지? 난 당신 뽑으려고 부른 거 아닌데. 내가 키운 가게 보여주려고 불렀어. 어때? 이제 다시 후광이 좀 나 보이나? 여보, 여태 그 말 담아두고 있었구나. 당신은 언제나 후광이 나는 사람이야. 그땐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이나 한 거였어. 솔직히 나 당신이랑 이혼하고 쭉 폐인으로 살았어. 그러다 우연히 당신이 다시 가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 그걸 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내 인생 구원해줄 건 당신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 뭐라고? 내가 여기 일하는 걸 알고도 지원한 거야? 제정신이야? 당신도 내 이력서 검토했을 텐데 나인 거 알면서도 부른 건 나랑 같은 마음인 거 아니야? 당신이랑 같은 마음이라니 그게 뭔데?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마음. 와, 진짜 그 말을 하는 남편 얼굴이 그렇게 뻔뻔해 보일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한 말은 다 까먹은 건지 살면서 그렇게 얼굴 두꺼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너랑 다시 잘해보게? 난 너한테 우리 가게 자랑하려고 직접 와서 얼마나 잘 되는지 보고 약오르라고 부른 거야. 근데 효과가 있나 보네. 나랑 다시 잘해보고 싶다는 헛소리 짓거리는 걸 보니. 이혼할 때 네 본심 다 알았는데 너랑 다시 잘해보려고 하면 내가 너무 정신 나간 거 아닐까? 아쉽지만 아직 그 정도로 정신 나가진 않았거든. 그러니 당신은 나 놓친 거 평생 후회하면서 살아.
난 이제라도 당신 같은 인간이랑 헤어지고 편안해져서 너무 좋으니까. 여보,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당신도 알잖아. 나 일은 정말 열심히 하고 잘하는 거. 그래, 당신이 싫다면 재결합은 꿈도 꾸지 않을게. 대신 같이 일은 하게 해줘. 나 일 시작하더라도 당신 곁에서 시작하고 싶어. 어? 네 속셈 뻔히 아는데 내가 왜 너를 고용해야 하는데? 너랑은 이미 신뢰가 박살나서 일도 같이 하고 싶지 않아. 좋은 말로 할 때 나가. 가게 구경 끝났으면. 여보, 우리 한때 그래도 평생을 약속했던 사이인데 이렇게 매몰차게 굴지 말자. 응? 전 남편 놈이 하도 매달려서 슬슬 곤란해지려는 참이었어요. 이 거머리 같은 놈을 어떻게 떼어낼까 고민하던 중에 오늘 휴무 예정이었던 아빠께서 가게에 갑자기 들이닥치셨어요. 아니, 이 자식이 여기 왜 있어? 그리고 뭐? 여보? 이 자식이 미쳤나? 내 가게에서 안 꺼져? 장인어른. 아빠께서는 저를 붙잡고 늘어지고 있는 전 남편을 보더니 눈이 뒤집히셨고 청소 도구함에서 밀대를 꺼내 남편에게 휘두르셨어요. 남편은 깜짝 놀라 후다닥 가게를 뛰어나갔고 많은 손님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죠. 갑자기 시끄러워진 가게에 죄송해서 손님들께 사과하며 음료수 서비스를 돌렸어요. 손님들은 전부 속이 시원하다는 듯 이해해 주셨어요. 저놈이 여기까지 굴러 들어온 걸 보니 내가 소문을 잘 내긴 냈는 모양이다. 내가 아는 사장들한테는 지병 수백 번 마냥 저놈 사진 뿌려서 뽑지 말라고 했거든. 아주 속이 시꺼먼 놈이라고. 정말요? 어쩐지 절실해 보이더라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혼한 전부인 가게 와서 뽑아달라고 해요? 진짜 살면서 저렇게 뻔뻔한 인간은 처음 봐요. 내 말이 그 말이다. 저런 놈을 사위라고 한때 예뻐했던 내 자신이 싫다. 그럼 저는 어떻겠어요, 아빠. 저런 놈을 평생 배우자로 믿고 살아갈 뻔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 남편은 코빼기조차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런 걸 보면 사람은 좋을 때, 잘 나갈 때보다 힘들고 상황이 안 좋을 때 나한테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봐야 하는 것 같아요. 결혼 전 잘 나갈 땐 세상 잘해주던 남편이 사업이 망하니 막말을 퍼붓고 다시 사업이 잘 나가니 양심도 없이 찾아와 재결합 같은 헛소리를 짓거리는 걸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께서도 평생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생긴다면 인생의 안 좋은 시기에 나를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가장 보잘것없는 상태일 때 인간은 숨겨져 있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